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종목 리포트 맛집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포커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연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금리 인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종목들이 또 어떻게 관심을 또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또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제가 볼 땐 네이버도 좀 해당이 될 거라고 저 생각이 들고요. 쇼핑 부분도 소비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런 거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가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증가되죠.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 관계로 네이버 같은 경우도 긍정적이다. 저는 카카오는 이야기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건설 경기도 좀 괜찮아질 것 같죠. 주택거래 건수도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자, 우리나라는 신규 주택과 구주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구주택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고요.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빌트인 가구들이 새롭게 거래처 B2B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건설 쪽에서 이제 가구 관련된 거는 B2B와 B2C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거다. 뭐 0.25%만 낮추겠습니까? 한 번 더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낮춰가는 것들이죠. 연준의 목표는 아마 적어도 2% 후반대까지는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목표일 거예요. 가장 부드러운 내용으로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들을 좀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금리가 고점을 찍고선 천천히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기억나는 건 2012년 뭐 이쯤일 겁니다. 그 당시에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다가 딱 정점을 딱 찍으니까 그때부터 주택 가격도 폭등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순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현대리바트와 환샘 둘 중에 어느 종목이 더 주가 투자하는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종목을 더 선호하십니까? 실제로 인테리어 하는 내용들로 보면 한샘 쪽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인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거는 한샘 쪽이 좀 더 강한 쪽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 같고요. 저는 B2B 쪽에서는 현대리바트 쪽이 훨씬 더 강점을 또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대건설에 힐스테이트가 있으니까 거기는 고급화 전략부터 중저가 전략까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사우디 관련된 매출이 전반기에 크게 좀 나와서 흑자도 크게 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삼하고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어쨌든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B2B 부분에서는 당연히 주택 착공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건설도 있고요. KCC 건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두루두루 한번 좀 체크해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붙은 것들은 서로 관계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또 체크해 보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 B2C 부분에서 또 우리가 점점 그죠, 주택 거래 건수가 늘어난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런 쪽 관련된 거, 특히 이제 주택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주할 때 다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견적이 과거처럼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보통 뭐 4천, 5천은 기본 깔고 가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LG 하우시스 이런 것들도 관심을 받아야 되긴 할 텐데 그건 투자하는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권해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하고 경기하고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코로나 때는 두루두루한 관계로 뭐 야, 그런 김에 어차피 집구석에 있는 거 집에 있는 내용을 좀 멋있게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으로 인테리어가 좀 업사이드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정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예, 다시 주택 경기 활성화 이런 내용들하고 같이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건 올해도 영업이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들이죠. 흑자 전환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 2025년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B2B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리바트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EPS 부분 늘어나는 거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고전을 하다가 흑자가 나왔으니까 전반부에 주가가 좀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아온 것은 좀 다양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금리 이제 인하할 듯, 할 듯 말 듯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조금씩 흘러내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은 뭐다?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제 포인트 잡고 들어가도 될 내용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얘기 계속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포인트가 이거밖에 없어요. 어려운 내용도 별로 없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했으니까 배당도 정책을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가 상승에 좋은 포인트로 작동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주택 매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분명히 호재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을 주면 올라가도록 하겠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보면 보통 가을 정도에 또 한번 이사철이 있고요. 겨울엔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다시 봄철 되면서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지금 가면서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저는 이슈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눈치 참 빠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조금 투자 수요가 특히 주식에서도 쏠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또 여기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게 4분기 겨울은 좀 비수기인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겨울이니까 이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되고, 자, 지금 이 쿼터 넘어오는까지 선반영에서 먼저 올라왔고요. 지금 주가가 놀러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제가 더 고무적으로 보는 건 여기에요. 2025년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다는 것들. 이 부분이 아마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맞아들어서 선반영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겨울 되셔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번 우리가 9월, 10월, 11월 요 가는 과정에서만 잠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포인트 잡으시고 겨울에 또 다시 주가가 좀 늘리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더 공략할 수 있는 두 번째 트라이를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봄에 실적이 잘 나온 내용들, 그죠? 이게 사우디 관련된 매출이 있어도 흑자 전환 이슈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수렴이 되어져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점까지 다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런 거죠. 2023년도에 대비해서 무조건 실적이 어떻게 돼요? 흑자 전환이잖아요. 그리고 YY 개선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221 라인 정도면 거의 뭐 마무리 수준이다. 주가 하락으로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 5일 날 주가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리를 잡아줬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주택 경기 예를 들면 좋아지는 것들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상당히 뭐한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음봉 들어왔잖아요. 그쵸? 보이시죠? 예, 음봉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장이 워낙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건데 여기 뭐 음봉 몇 개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빨간 발 하나 쭉 들어오면, 그죠? 네, 이렇게 들어오면 이때 공략하고 들어가는 쪽으로 저도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뭐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꼭 예를 들면 그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한 목표가 이건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얼마 찍혀 있냐면요. 14,000원 찍혀 있습니다. 12개월 포워드로요. 오늘 나온 리포트 기준이 아니고요. 한 8월 초 기준이니까요. 그걸로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8월 초나 뭐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제가 볼 때는요.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나중에 2025년까지 가는 과정은 보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 매물대 있는 데까지만 보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이쪽도 조금은 구성해 주는 게 좋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한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샘은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점이 좀 의미가 있고요. 가장 안 좋은 건 제가 보는 건 뭐냐 하면 여기 2025년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EPS 증가분이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등 요소로 조금 작용할 수 있으나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 컨센서스도 하회했고요. 반대로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고, 최근에 BTB 이제 실적 그 위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대손충당금도 좀 집어넣어 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샘에 대한 비즈니스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매매 거래량 이런 것들은 늘어난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YY 대비 한 20% 늘어나긴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워낙 뭐 거래량이 감소한 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증가폭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늘었다고 실적으로 예를 들면 바로 반영이 되는 것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B2C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개선이 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다만 이제 B2B 부분에서 이런 것들 신규 입주 물량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그런 때가 결과적으로는 동사들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만 일단 체크해 보고요.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 차트로 보면 1분기가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4분기가 좀 좋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2분기 때 가장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의 모습 이런 형태가 나타났으면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은 회사가 바로 한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면 주가에 대한 것이 어느 게 더 좋아라고 한 번에 이야기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점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건 가이던스나 내용들이 내년도가 그닥 좋지는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영업이익 부분은 개선이 되면 틀림이 없어요. 매출도 늘어나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런데 과거처럼 아주 잘 나가던 그 시절처럼 그런 내용은 아니다. 또 EPS가 하락한다는 건 주가 상승엔 또 제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나 또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질러서 매수하기 시작을 하면 주가 올라가는 것들은 또 그런 또 우리가 평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사람들이. 예, 우리만 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또 한샘은 또 인지도 면에서 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리버트 올라갈 때 여기도 주가가 만만치 않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바닥이 얼마에 4만 5천 원, 여기서 거의 뭐 한 6만 7천 원, 6만 9천 원까지 갔으니까 주가의 상승폭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중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봐서는 야, 한샘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싼 구간이면 사줘야 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도 주가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보면 또 반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리는 좀 잡았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볼 수 있는 건 그 무지막지한 경기 침체 이슈가 딱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가의 바닥은 여기 이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야, 220일 라인을 갖다 훼손할 것 같지는 않네.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냥 평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현대리바트가 대응이 좋아.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주식의 움직임이나 또 스타일, 폭으로 보면 한샘이 또 나름 또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뭐 내용이 좋은 걸 위주로 이야기 드려야 되는 건 맞으니까. 자, 그런 면에서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한샘도 매력적이네요. 그쵸? 어쨌든 지금 주가 조금 올라오긴 올라오는데요. 이 부분이 살짝 눌려줄 때 여러분들께서 잡아주시는 건 나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때마침 맞춰가지고 정배열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좋은 이슈가 있으면 얘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53,000원 뭐 이 정도에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63,000원 정도 이상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전고점 정도가 63,000원 부근이잖아요. 그 수익성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해볼 만합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도 탄력성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20% 이상을 갈 거냐, 난15% 이상을 볼 거냐,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주당 단가가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둘 다 상승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중복 포트폴리오 두 개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선택은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주당 가격도 싸고요.
그다음 주가 상승 여력, 뭐 이런 탄력성 부분에서는 현대리바트가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주당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거래하기도 좀 편하고 평균 매수 단가 조절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요 현대리바트를 이야기 드리는데, 그렇지 않다. 한샘이 훨씬 사람들이 관심도가 많고 인기도가 많다. 사실은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이 인지도가 일반인들한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더 많은 것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어떤 거냐면 전문가 영역이 아니고 일반인 영역에서 야, 인테리어나 주택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건 100% 한샘이야라고 그러니까 나름 그 등식이 방정식이 좀 설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따지면 당연히 또 한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견주어서 여러분들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금요일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넣어둘 만한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케어만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조와 해석을 통해서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즉, 종목 가이던스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위한 공략 포인트를 구성해 봅니다. 매수 시나리오 이탈 시 공략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시나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네 번째, 스윙 거래의 특성을 보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수익 발생 종목이 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 종목을 필수적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종목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량과 회전율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갑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 혹은 회원가입은 채널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